책 읽고 소개해주는 선생님 박수원입니다. 이 당신의 차와 이혼하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두 번째 녹화입니다. 한 번 녹화했는데 그 초점이 잘 안 맞아서 보니까 영상에 초점이 다 안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촬영은 아이폰으로 하고 있고요. 아이폰에다가 그 자바라라고 그 집게 같은 게 있습니다. 긴 팔 집게. 그걸 연결해서 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잘 초점을 잡는 편인데, 네, 하여튼 지난번에는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네요. 다시. 그리고 제가 읽은 책이라 밑줄 긋고 있는데, 이,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바로 좀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이 책은 제가 1편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소소책방이라는 헌책방에서 샀습니다. 헌책방의 책을 사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제목을 훑어보면서 관심 있는 내용의 책을 찾았는데, 일단 이 책을 찾게 된 이유는 제목이 당신의 차와 이혼하라. 요즘에 이제 적정 소비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 일단 끌렸어요. 근데 제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 그 출판사를 보시면 돌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베개, 그렇죠? 이 그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 출판사니까 책을 선택할 때 출판사도 되게 훌륭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출판사가 한번 골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뭐 마음은 들진 않지만, 하여튼 이 책을 일단 살펴보면, 그리고 제가 중요한 점을 하나 빠뜨렸는데, 이 책은 절판된 책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새 책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중고 서적은 많더라고요. 좋은 책인데 많이 팔리지 않아서 절판된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은 중고 책으로는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중고 서적으로 구해서 보시면 또 저렴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중고 책이니까 절판된 게 아쉽긴 한데, 뭐 만약에 영어로 보시려고 하면은 영어로는 그 아마존 킨들 같은 거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 제가 이제 또 책을 딱 뽑아둔 이유가, 이제 책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지 않습니까? 한번 보면 훑어보는데 자전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에 내가 좀 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줄 책, 응원해줄 책을 찾는데, 이 책이 자전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길래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차를 봤는데, 어, 목차 구성과 제목이 잘 어울립니다. 왜냐면 이 결혼을 하려면 이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 여기서는 이혼을 하고 끝이 맺긴 하지만, 먼저 왜 우리가 차를 사랑하게 되는지, 눈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재지 않고 차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혼 사유, 왜 차와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가, 차와 헤어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와 이혼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차 말고 다른 교통수단에 대해서 다룬 글이죠. 첫 번째 눈먼 사랑에서는 차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차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저는 여기서 특히나 중요했던 개념으로 보는 게 트랜스포트 다이버시티라고, 교통 다양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었는데 자동차가 있음으로 해서, 자동차가 나오고 자동차 회사들이 로비를 시작하고 더 많은 차를 팔기 위해 애쓰는 동안에 다른 교통수단이 사실은 크게 쇠퇴합니다. 미국에서는 철도가 그렇고요. 전차가 그렇게 돼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역사랄까,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를 좋아하게 돼버렸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때 미디어 영향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혼 사유, 자동차가 어떻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느냐인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구입 비용, 그 다음에 세금, 뭐 등록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 요금, 기름값,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비용 말고도 더 다른 비용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빠질 수 없는 게 생명을 해치는 거죠. 사람을 사고가 나는 것, 그 다음에 동물들을 죽이는 것, 그렇죠? 그리고
타이어에서 나오거나 그다음에 디젤 특히 심하겠지만 매연으로부터 나오는 오염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오염이 일어나는데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주 멀리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용무를 위해서 차를 꼭 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쇼핑, 간단한 용무 같은 겁니다. 빵 사러 가면서 머리 깎으러 가면서 그렇게 타는 차 그렇게 차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까요? 또 다른 것들은 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라는 연구에 대한 겁니다. 예, 도시 붐비는 도로 옆에 사는 사람들의 암 발병률이 2배에서 9배 높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또 알게 된 거는 이제 제설용 소금도 그렇게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하네요. 이제 그냥 소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염화음 뭐랄까요? 녹방지를 위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흘러서 빗물을 타고든지 이제 토양으로 들어가거나 물로 들어가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네, 다 차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한 게 뭐냐? 자동차가 일반화되고 자동차가 당연한 교통수단이 되면서 자동차를 타지 않는 사람이나 탈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운전하기를 강요받거나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집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편안한 교통수단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죠. 예. 그리고 사실 운전을 아마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집 가까운 도로에서 우리 회사 가까이로 가는 편안한 대중교통이 있다. 그러면 누가 차를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차를 타는 면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 대안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 돈으로 그리고 자동차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 돈으로 대중교통에 투자하면 엄청나게 효과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런 사상자들이죠. 미국에서 1900년 이래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수가 미국 역사상 모든 전사자 수의 2배다.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전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는 거의 해마다 베트남 전쟁 전사자에 맞먹는 수가 도로에서 죽는다. 이러면 차를 없애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지금 그리고 차를 타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 효과를 말합니다. 이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 걷게 되거든요. 조금은 내가 이용하는 지하철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더 많은 사람이 걷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걷게 되면 걷는 길에 있는 상점이나 가게들 거리가 북적북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소비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커다란 마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른 그런 상점이나 이런 것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공간들,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공간입니다. 명동도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부산에 있는 광복동 같은 경우에도 차가 안 다니도록 만들고 나서 광복도 한 거리에 보면 차가 거의 못 다니게 돼 있는 도로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게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쉽게 찾게 된 거죠. 물론 광복동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광복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나 주변에 여전히 교통체증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공해가 줄을 준다거나 이런 건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좋은 효과가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를 더 만들게 되면
체증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이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로가 늘면 차가 더 는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도로가 늘면 더 많은 차가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차를 끌고 나오는 거죠. 그전 같으면 차를 안 끌고 나올 텐데 차를 더 많이 사고 차를 더 많이 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예 중에 남아프리카인가요? 그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도로를 건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사람들은 도로를 더 건설하는 대신에 왜냐면 이 도로를 대부분 차지하는 차들은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가용이기 때문에 도로를 더 만들면은 자가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훨씬 이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세금을 내고라도.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더 만들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 수단을 더 많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대중교통만으로도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얘기, 선진국, 뭐 북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서만 얘기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아닌 곳에서도 성공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그 정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어디에 꼭 가야 하느냐? 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뭐 물건을 살 때 꼭 거기 가서 봐야 되느냐? 인터넷으로 살 수 있거나 예를 들면 이제 그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음식물이나 공산품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주문해서 인터넷으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꼭 가야 한다면 자가용으로 꼭 가야 되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버스로 갈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는지, 걸어갈 수는 없는지 라고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가야 되는 곳이라면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대중교통 또한 대부분 대중교통들이 이제 기름으로 가는 차들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가더라도 오염은 일어나지만 자가용 한 대를 몰고 가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하는 것. 첫 번째가 꼭 가야 하느냐라는 거. 두 번째가 가야 한다면 자가용 아닌 수단으로 갈 수는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자전거를 더 많이 타고 자가용 사용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제 자가용이 진짜 내 발 같은 신발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거의 버스를 언제 타봤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최근에 아들과 영화관에 갈 때 일부러 버스를 타고 가봤는데 확실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저부터. 그런데 가는 시간은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한 10분 정도? 좀 챙길 게 있긴 하고 제가 좀 더 짊어지고 해야 되긴 했지만 뿌듯함 같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에 가깝죠. 알면 그만큼 실천해야 됩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요.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아주 깊이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읽으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면 이 책을 사셔가지고 읽고 싶은 부분만 읽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체 연료나 자전거 부분, 그다음 차의 역사 부분 이런 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환경에도 이바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당신의 차와 이혼하라 책에 대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